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한국 서부발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친절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준 것이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서 작성만 하실 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이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회사에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독을 하시고 내가 설마 이러한 실수를 하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간혹 이러한 실수 때문에 안타깝게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회사명을 좀 잘못 기재하는 그러한 실수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면접에서 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항목마다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점검을 좀 드릴 텐데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국 서부 발전의 비전에 공감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항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 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세부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지원한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만 어필하면 문제가 없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제 비전 뭐 2035 해가지고 이렇게 전략 방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서 땡땡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서부 발전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새롭게 제안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뭐 현직자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아직 입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라는 느낌보다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서부 발전의 여러 가지 이런 전략 방향 중에서도 특히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고 내가 왜 이러한 전략 방향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지 그러한 이유만 작성해 주신다면은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새로운 방향 그런 것까지 제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뭐 이러한 전략 방향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다 정도 쓰면 되는데 이 두 번째에서는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하고 또 500자라고 얘기하다 보니 더욱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전략 방향과 연결된 이 경영 목표나 이 전략 과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이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앞부분에 작성을 하셨다면 이러한 방향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러한 경영 목표라든지 이러한 전략 과제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글자 수를 이제 좀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방금 언급했던 뭐 이러한 경영 목표라든지 아니면 전략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한 직군이나 직무에서 땡땡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땡땡 역할이라는 것은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이 직무 기술서 안에 이 직무 수행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력 발전, 설비 설계라든지 뭐 운영이라든지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선택하시고 혹은 두 개 정도 선택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겠다라고 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그럼 그러한 역할들을 어떠한 아이디어로 수행할 거냐. 근데 이걸 알았으면 우리가 신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적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뭐 필기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디어까지 기술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를 굉장히 잘하셔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 쓰시면 너무 좋겠죠. 만약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태도적인 부분을 강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러이러한 역할을 어떠한 태도로서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태도는 뭐 책임감 있게 하겠다, 아니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이 회사의 핵심 가치라든지 인재상에 부합되는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강조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는 이 변화를 주도하는 도전 인재라는 이제 이 기업의 인재상과 연관된 그러한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핵심 가치라든지 인재상 부분에서 뭐 비슷한 키워드는 나와 있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어떻게 하는 게 변화를 주도하는 거냐에 대한 이런 평가 지표가 명확하게 제시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NCS 지역기초 능력 안에서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연관된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제적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그리고 원인을 잘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좀 실행했다라는 큰 방향에 좀 수렴하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터졌다라는 느낌보다도 문제가 터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마인드는 보통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주인의식과 책임감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싶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존의 방법 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의식 과정에서 주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록 인재상에서 혁신이라든지 창의성을 굉장히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인 모습보다는 좀 안정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기존의 방법에 굉장히 큰 의문과 함께 자꾸 뭔가 문제점을 만들어낼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공기관의 그 지향하는 인재상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의식을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왜 선배님들은 이렇게 안 하실까?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좀 다른 방향이라든지 틀린 건 아닌지 주변 분들에게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주변 분들도 선배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를 얻어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내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내가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했을 때는 의도하지 않게 약간 너무 좀 급진적인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 뭐 기발한 아이디어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원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에 부합하는 적절한 아이디어라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막 아이디어를 막 쥐어 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약간 특이한 것은 이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있어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라고 디테일하게 물어보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내용을 복붙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이 드라마틱한 아이디어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보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켜 나갔을 때 비로소 그 아이디어가 정착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이 항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보완점을 발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뭐 주변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겨나갔다. 약간 이런 측면을 접근한다면 충분히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틱한 성과가 아니더라도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과를 내었다면 충분히 그러한 소재를 바탕으로도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성과에만 이렇게
이렇게 막 집착을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3번 항목은 뭐 공공기관 지원자라면 단골 질문으로 나오는 이 대인관계 능력의 이제 갈등 관리 능력과 관련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재상으로 본다면 상생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협력 인재라는 측면으로 당연히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죠.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서 상생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소재가 경험이 상생의 조직 문화를 구축했던 것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은 갈등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입사를 해서 상생의 조직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조건 여러분들 그 경험이 뭐 상생의 조직 문화 그거와 꼭 연결되는 것만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의 소재를 제한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갈등 관련해서 많이 쓰고 있는 소재가 목표가 다르다라든지 방법이 다르다든지 역할이 다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정이 서로 안 좋아가지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감정 불일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감정과 관련된 부분은 왜 이러한 감정 싸움이 발생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교하게 쓰지 못하면 나중에 면접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갈등이 아니라 A와 B의 갈등을 내가 중간에서 조율했다. 이런 소재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시죠.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걸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표면적으로는 이런 게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갈등의 쟁점은 다른 것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리 팀을 위해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냈다라는 걸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내 의견도 반영하고 이 친구 의견도 반영해줬다. 이런 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조직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선택하는 것은 이거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람과 향후에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이 갈등의 조율안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부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안한 안을 상대방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었고 실행해 주었다. 같이 더 협력을 해 주었다. 뭐 이런 훈훈한 마무리로 기술해 주셔야 이 항목에서 요구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이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경쟁력, 즉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 인재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문성 확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신입 지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 스킬, 관련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직업 기초 능력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직무 수행 능력을 먼저 강조하라고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한 지식이 실제 이 경험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어떠한 경험을 내가 한번 쌓아봤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경로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했던 그런 모습을 강조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입사 시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아쉬운 게 이 말이 조금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은 입사 시에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뭐 아이디어를 제안해라 라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라고 하니까
아이디어를 쓰라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경쟁력에 대한 것들을 발휘했던 경험을 쓰라는 것인지 약간 후자에 더 가깝게도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와서 이 질문을 보면은 본인의 경쟁력은 어쨌든 이 1번 항목에 써야 되는 거고 입사 시에 이를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자보다는 전자, 즉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미래 관점에서 글을 써라라고 하는 것처럼 더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1번 항목, 그러니까 전체 자소서 그 1번 항목에서 이미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뭐 어떤 태도라든지 아이디어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걸 이미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쓰는 게 굉장히 글자 수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쓸 말이 없습니다. 물론 그 자기소개서 전체 1번 항목에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그 내용을 여기다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1번 항목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키워드 배분상 겹치지 않는 선에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이 직무 수행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하겠다 다시 한번 적어도 좋지만 이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요 앞부분에 이 4-1번 부분에 여기서 경험을 적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그 지원한 분야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스킬적인 부분을 쌓았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스킬들을 과거에 어떤 경험에 내가 이걸 적용해 봤기 때문에 입사하게 된다면은 어떤 역할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 관점으로는 간략하게만 작성을 하시고 과거에 본인이 이 직무와 관련해서 좀 유사한 어떤 경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소재를 잡아가지고 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뭐 이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의 서류 전형 단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제안 드렸던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좀 시간은 줄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점수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면접에 가서 만약 면접관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게 된다면 미리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항목별로 이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1번 항목에 이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4번 항목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1번 항목에 어떤 전략이나 어떤 접근을 하는지에 따라서 4번 항목에서는 분명히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2번 항목과 3번 항목도 키워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제가 이야기했던 거와 상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잘 작성하시고 거듭 강조드리지만 절대 실수해서 안 되는 그런 오탈자라든지 회사명을 잘못 기재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좀 마감일에 다가가서 촉박하게 제출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작성하시고 제출하신 다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다음 자소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다른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